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8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자, 오늘 정치론 편국줄 하나 골랐는데 지금 미국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몇 주에 걸쳐서 발생한 일인데 서로 다 연계가 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의 어떤 정치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뭐 폭스뉴스나 몇몇 포버스 이런 데서는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또 현재 하원 같은 경우에 미국의 상하원이고, 하원이 사실은 실질적인 파워가 더 많죠. 하원은 공화당한테 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조회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련된 뉴스에. 그래서 이게 좀 타격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게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뭐 북한 문제가 또 있죠. 대중 문제도 있고. 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생각들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최근에 뭐랄까, 우리말로 하면 내부 제보자 건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게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안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겔 루프트라고 유태계 계통 미국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은 뭘 했느냐면은 뭐랄까, 글로벌 안보 분석 연구소에서 뭐 공동 소장 정도로 있었던 사람이고, 지난 한 20년간 그랬어요. 15년, 20년간. 오랜 기간 전문가죠, 그 분야에. 그래서 에너지 안보 관련 분야가 아마 전문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뭘 제보했는고 하니, 바이든이 그의 아들과 함께 중국 기업과 접촉을 했다. CEFC라는 회사, 지금 망했습니다. 그 당시는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전에 FBI 출신 고위직 출신의 은퇴한 사람이 그 도와주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의 정보를 주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본인도 관련된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 정황, 뭐 날짜는 당연한 것이고 구체적 금액까지, 왜 그걸 이제 공개했느냐, 그 당시에 바이든이 대통령에 출마한다 하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뭐 러시아 게이트 사건하고 똑같은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에 제보를 했고, 브뤼셀에,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어요. 지난 한 5년인가 이렇게. 브뤼셀에 미국 법무부에서 6명의 요원을 파견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히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전해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기 밀매상으로 몰아서 뭐 구속을 시도했다. 이 사람은 현재 도망 다니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조금 뭐랄까, 조금 어긋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맥락을 위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도망 다니는 중에 동영상으로 미국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헌터 바이든의 아들이죠. 문제가 많은 아들이죠. 무기 관련해서, 총 구입 관련해서 전과도 있고, 또 마약 전과도 있죠. 그 사람이 동구권, 특히 러시아 언론 쪽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그게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에 이게 확 터진 겁니다. 예, 다. 그래서 헌터 바이든하고 조 바이든까지 함께 외국 기업들이 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운데 거간 노릇을 하면서 커미션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수익을.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예.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일을 했다. 전직 부통령 출신이.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내부 제보자가 나온 이유입니다.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오랜만에 상당히 많은 양의 미국 뉴스를 봤습니다. 일 덕분에. 자, 이 사람은 두 번째 제보자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게리 샤플이라고 IRA 수사관인데, IRA면 우리말로 하면은 그거예요. 국세청. 자, 국세청에서 탈세자를 잡기 위한 이제 수사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말로 하면 팀장,
수사관이라 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 밑에 한 열 몇 명의 수사관들이 따라붙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같은 걸 추적한 거예요. 헌터가 외국에서 돈을 받았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예. 거기에는 우리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들이 넘어갔다. 그 돈의 대가로. 그리고 헌터가 그 돈을 흥청망청 썼다. 그래서 사실 헌터가 뭐 고장난 노트북 컴퓨터를 어디 수리소에 맡겼는데 그것도 IRA나 FBI 쪽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빙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우리 박근혜 때 저기 뭐죠? 아이패드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커진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랜 경력 동안 여기서 일을 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수사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이유예요. 이 사람이 다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니까 이 사실은 이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추적한 내용은 좀 전에 이스라엘에 거주했다고 하는 무슨 연구소에 근무했다는 그 사람이 제보한 내용, 그 사람 현장을 보고 설명한 것이고 이 사람은 돈을 추적하다가 만난 건데 같은 데서 만난 거예요. 많은 것들 치밀하게 이제 기록에 남겼는데 이게 이제 폭스뉴스에서 보도된 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17년 7월 30일 날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가 중국 쪽에다 그다음에 CEFC 그게 같아요.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 기록을 이 사람들이 확보한 거예요. IRA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엄청나게 자극적이에요. 나 여기에 우리 아버지랑 앉아있다. 아버지 누굽니까? 조 바이든이 아버지랑 앉아있고 왜 지난번에 우리한테 해주기로 했던 걸 안 해줬는지 우리 알고 싶다. 응? 네 위에 상관한테 이야기를 해라. 예? 이게 우리 손을 벗어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당장 당장 해결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당장이라는 것은 오늘 밤이다. 오늘 밤까지 해내라.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가 온다고 하면은 나와 우리 아버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활용해서 네가 우리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협박이죠, 협박. 돈을 주긴 했는데 왜 안 주냐? 우리 거는 건너갔는데 너희들의 치를 값이 우리한테 도착하지 않았다. 엄청난 자극적인 내용이죠. 이게 IRA에서 밝힌 거고 아까 글로벌 시큐리티, 글로벌 안보 분석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이 그걸 목도하고 한 거예요. 그 두 개가 만난 거예요, 지금 같은 시간에. 이게 엄청난 사안이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 헌터 바이든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이제 눌려져 있었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파괴력이 일단 큰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틀어 막으려고 하겠죠. 뭐 바이든은 만만치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IRA 관계자가 이제 밝힌 거예요. 2013, 14년부터 2010년대 말까지 이거는 그들이 추적한 금액이에요. 지금 보이는 아까 CEFC 중국, 우크라이나에는 그게 지금 러시아 언론 쪽에서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곡물을 파는 게 있었어요. 러시아 곡물을 중국에 파는 그런 건이. 그러니까 가운데 중개 무역권, 그런데 외교적으로 좀 애매한 거를 가운데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간료를 받아서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고를 안 했다는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정보들이 넘어갔다. 뭐 쉽게 말하면 간첩 활동,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로마니아 문제도 있고. 자, 이런 것들. 로마니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한테 인지되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우리 K2 전차 산다 그러다가 결국 에이브람 전차로 넘어갔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더 비싼 미국 원자력 발전소 결정되죠. 이런 것들의 결정의 뒷부분에 있는 그 핵심 로비스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사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무기를 사주고 이런 거고, 또 여태 지난 5, 6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경쟁을 뚫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다가 우리 군사 무기를 수출하고 이런 거는 뒤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외교적인 노력이. 무기만 좋고 가성비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팔리는 거 아니라는 걸 이런 걸 확인이 돼요. 그래서 IRA에서 추적된 금액만 830만 달러고 여기에 세금이 있다는 거고, 예? 이거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얘도 걸렸으면 벌써 감방 살고 있다. 이게 IRA 수사관의 이야기예요. 근데 바이든은
빠져나갔다. 이런 사람을 아들로 둔 사람이 대통령이 출마한다 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이 CFC는 보면 이제 CFC 차이나 에너지라는 회사인데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자료거든요. 보니까 2020년 3월에 파산이 된 걸로 돼 있고, 이 기업이 뭐냐면 그 왜 우리도 옛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거품이 심할 때 대마 불사다 해가지고 산 자산을 바탕을, 요새 아파트 살 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사가지고 그걸 담보로 잡고 돈을 또 빌려서 또 다른 아파트 사고, 또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또 빌려서 또 사고. 그것은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때는 유효한 전략이지만 아파트 값이 멈추면 일단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멈추거나 후퇴를 하면 그냥 바로 쪽박 차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회사예요. 주로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많이 했고 국제적인 인맥을 통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망했어요, 3월에. 그 회사 뒤를 봐줬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걸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일만 해도 이제 버거운 건데 미국의 지도력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죠. 이런 것을 보도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실관계만 되면 추린 거예요, 제가. 그 외에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사를 해요. 그런데 보면은 미국도 참 많이 망가졌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참 부족하고 왜곡돼 있다. 미국도 큰일 났다. 세상이 좀 다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한번 확인을 하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자, 이것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이틀 전에 터졌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거를 다 외국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국내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에서 과연 얼마나 보도를 탔는지 비중 있게, 이게 궁금해요. 그게 우리가 미국을 보는 입장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예. 제가 보건데 호주 같은 데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들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쉽게 보여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백악관에서 코케인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뭐 119가 출동했더라고요. 신고를 해가지고 그 119에 출동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위험 물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얀 가루 봉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뭐 생물학 제재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고 이제 수거해서 보니까 이게 코카인이었다. 그래서 그 소방관들이 어디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남아 있어요. 어디서 발견했느냐? 백악관에 보면은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어요. 예. 동편은 뭐냐면 핵심 바이든의 이제 살림하고 사무실이 있고 이런 핵심 구역이고, 서편은 이제 관광객들로 들어오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바로는 소방관들이 이야기하기를 동편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그 소방관들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좀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냐? 바이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관련 그게 있어요. 전과가. 예. 그런데 나중에 백악관에서는 그걸 밝히지는 못하는 거죠. 서쪽에서 발견됐다 그러다가 서쪽도 이쪽이 아니라 저쪽 입구에서 발견된 거다. 그런데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곳이다. 예, 관광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청와대에 대통령실에 관광하러 갔다 하는데 그 들어가는데 몸 수색 같은 걸 얼마나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큰 용기를 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비싸고 아까우니까 근데 그걸 또 백악관에 놔두고 갔다? 폭탄도 아니고.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름 우리 잘 알잖아요. 전 세계의 어떤 우리 인류가 정치 체계라는 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상층부가의 도덕성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럴 때는, 그때는 또 트럼프가 또 대통령일 때예요. 그럼 트럼프가 임명한 이제 우리말로 검찰총장 같아서 못하게 막았다는 거,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트럼프를 위한다면 바이든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서 트럼프랑 경쟁을 할 건데,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는 수사를 계속 밀어붙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미국 내부에서. 근데 저는 그것도 미국이 미국을 잘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차이점은 5%도 안 돼요. 둘이 같이 나눠 먹는, 어떻게 보면 공동 독재, 일본 혼자는 자민당 독재고, 예? 미국은 두 당 독재예요. 그래서 제 3당이 나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너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갖고 그 이름만 바꿔가면서 민주당, 공화당 바꿔가면서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역사가 제법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자, 그들은 같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걸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의 선명성은 대단하고 우리의 정치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다. 미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봅니다. 뭐 러시아나 뭐 중국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은 1인이 장기 집권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올바로 설래야 쓸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런 데는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는 철권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오래되면 자기가 스스로 곪죠. 우리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새삼스럽게 보게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강하게 의심을 받는 거예요. 백악관은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빠져나가려고 뭐 몸부림 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약간 폭스뉴스 같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트럼프도 대안은 아니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수가 보여요. 이게 아니면 트럼프지. 트럼프가 훨씬 낫지. 근데 제3자인 제가 봤으면 그놈이죠. 예, 예, 예. 그게 미국의 현실이라고 이제 봐지는데, 이런 문제까지 나왔고 헌터 바이든이 여기에 또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지금 이게. 예. 거기다가 좀 사소한 것 같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일도 또 동시에 불거졌어요. 이게 거의 누가 짜고 하는 것 같이 동시다발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헌터 바이든이 혼외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비라는 이 여자아이인데 4살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하면 5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엄마인데 뭐 30대 초중반. 미국 방송을 언뜻 보니까 스트리퍼였다고 해요. 네, 스트리퍼였는데 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터 바이든이 돈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양육비로. 근데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2만 불을 현재 한 달에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 몇백만 원 되겠죠. 그걸 좀 줄여달라. 이런 업소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밝혀진 것만 830만 달러인데 그 돈 다 어디 쓰고, 어디 썼느냐. IRA 직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매춘부, 섹스클럽 회원권, 그리고 마약 밀매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텔비 대준 거,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전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도 낳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는가 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옛날에 지도자들도 뭐 혼의 자식들이 꼭 있었죠. 뭐 김대중도 그랬고 김영삼도 그랬고, 밝혀진 것만. 네. 뉴스를 탄 것만 그 정도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런 이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아이들 앞에서 내가 손주가 6명이 있는데 손주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가 맨날 챙겨주고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 우리 첫 손주는 뭐 고등학교 졸업반이고 쭉 하고, 막내는 남자인데 6번째는 3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하면서 7번째 아이를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설명은 돼요. 왜냐하면 헌터 바이든이 그 돈을 지원해주고 어떻게 하면서 그 여자아이의 엄마한테 바이든이라는 성을 못 쓰게 했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그게 잘못한 건 없어요. 바이든 가문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우리도 예전에 뭐 삼성 가문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으로 가가지고 뭐 유명을 달리하고 이런 게 있었죠, 스스로. 자, 크게는 바깥으로는 본인의 이해관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나라의 정보를 아버지의 권위까지 활용해서, 뭐 헌터 바이든 자체야 큰 파워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버지 부통령을 했던, 그 당시 부통령을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부통령 출신인 아버지, 향후 대통령이 된 아버지의 인맥을 활용해서 아들의 돈벌이를 했다. 그걸 바이든이 알고 있었다. 이건 부인하고 있지만, 바깥으로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백악관에까지 마약을 갖고 들어온다. 검사받고 들어오지 않을 사람은 누구냐? 가족이나 고위직이라고. 우리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도 그렇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개인 신상까지 엉망이다. 예, 이러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이야기들이 내부 제보로 인해서 나왔다. 즉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실무진들이 바이든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은 과연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 특히 뭐 후쿠시마 건, 오염수 유출 이런 건에서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 저 국무실장이 그 발표하는 거 봤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고 하더군요. 자기의 양심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떨까? 미국 바이든 밑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크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사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노드스트림 작년에 가스가 독일의 젖줄이죠. 미국의 동맹이죠. 이거를 미국이 폭파했다. 2월달에 포탄을 설치한 다음에 시한 장치를 걸어서 결국 9월에 폭파했다.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에서 확전을 할 것인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시기가 다 돼가지고 내년에 대선도 있고, 내년 1월에는 대만 선거도 있고, 예. 자, 그때 미국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까발린 사람이 지금 세이모 허시라고 이 기자죠. 예. 이 기자가 이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것도 미국 정보기관 내에 있는 사람의 현직자들의 제보 때문에 이 기사가 작성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다 맞죠. 내부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행동을 대통령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가 진짜 미국이 한 짓이구나. 한 번 더 확인을 더 하고, 지금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이렇다고 해서 뭐 바이든이 반성을 하겠습니까? 네? 자기 아들 감옥에 지금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선거를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이제 누를 끼쳤으니까 포기한다. 그건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겠죠. 네. 현실적으로는 뭐냐? 내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더 강해진 거예요. 왜냐? 내년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자기도 감옥 갈지 몰라요. 아들은 당연히고. 영원히 오명을 뒤집어 쓰게 돼요. 미국 역사에. 미국이 존속하는 한. 세계 지도자의 안 좋은 본보기로 찍히겠죠. 자식 관리 잘못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이든이라면 이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선거를 승리로 이끌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이든이 사는 길이에요. 현재로 봐서는. 자, 미국의 이해관계,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동맹국의 가스 파이프라인도 건설한 지 갓 된 거, 건설해가지고 오픈한 지 갓 된 거, 10년이나 공들여서 건설한 거,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고 초조하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지금 트럼프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하고 헌터 바이든 사이의 대화, 그것을 읊고 다니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제 바이든이 지도력이 떨어져 가지고 뭐 지지율이 급격히 줄겠죠. 해서 이제 뭐 레임덕이 돼 가지고 흐지부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훨씬 더 강력한 수를 쓸 거라고 봐요. 노드스트림 폭파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강력한 수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 일을 더 많이 벌려야 돼요. 지금도 내부에 있는 일을 밖에 우크라이나전이나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돌파구를 찾아서 지금 상쇄시키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건을 더 크게 하는 거죠. 국내로 눈을 돌리겠습니까? 다시 국민들 이해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설명하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을 훨씬 더 과격하게 할 수 있다.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친 행동,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세이모 허시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좀 전에 탐사 그런 보도를 냈던 상황이고, 예. 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벌써 이런 이야기 막 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폭스뉴스에만 주로 다루고 있고, 근데 포브스가 약간 올라타는 분위기고, 나머지 이제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ABC나 CBS 이런 데서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팩트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바이든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끈이 필요해요. 지금 준비 중인 일도 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가을이 지금 어마무시한 미국발 폭탄과 같은 그런 결정들과 밀어붙이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그래서 거꾸로 되짚어 보니까 얼마 전에 다룬 거지만,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그 종전선언을 비난했죠. 사실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강하게. 이런 게 지금 미국 분위기를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그 외에 통일부 장관의 이런 언변들을 봤을 때, 그것도 제가 좀 얼마 전에 다뤘습니다만, 정부 전체의 스탠스를 그렇게 취한 것 같다. 예. 자, 그러면서 중국을 항상 염두에 두겠죠. 제가 보건대는 어떻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중국이 훨씬 큰 파트너예요. 금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패권 경쟁에 기울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바이든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타이밍이 대충 중복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만약 그렇게 만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큰 패착이다. 예. 이거는 바이든의 심기를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바이든은 하려고 했던 일을 훨씬 더 강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말씀 드렸죠.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의 의견에 반한다, 공개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안 좋다. 물론 이때도 안 좋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미국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더 안 좋다. 한 대 맞을 걸 두 대 맞는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